이건 미티디트 기출이고요. 크게 어려운 건 아닌데 앞서 얘기했던 컴프레션 팩터를 가지고 문제를 만들거나 문제 풀이를 할 때 이렇게 이제 응용한다 보여드리려고 한번 풀어보자고 한 거예요. 여러 온도 조건과 여러 기체들에 대해서 컴프레션 팩터가 제시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200기압일 때, 뭐 400기압일 때 뭐 쭉 나와 있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장치 나가 나오는데 여기 나와 있는 컴프레션 팩터 중 하필 요 A 요거 그래서 저 조건 A에서의 실험적 상황을 이렇게 그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얘가 누구냐면 파란색을 따라가면 173켈빈의 질소니까 질소 기체가 173켈빈일 때 100기압. 그러면 그 100기압일 때가 지금 요쯤이 된다 이런 말. 여기 100기압. 100기압. 그래서 그 조건일 때 부피를 V0라고 하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조건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렸고요. 이럴 때 나와 있는 선택지 1, 2, 3을 판단해 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시된 온도 압력 조건에서 메테인하고 질소 기체 중에 누가 더 이상기체적이냐를 묻거든요. 그러면 여기 제시되어 있는 요 실험 조건이 뭔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298켈빈에 400기압이라. 그러면 여기서 데이터를 보면 여기 200기압 있고 400기압 있으니까 400기압이라고 하는 게 이 조건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문제에서 언급하는 1번 조건이란 말이야. 그런데 거기서 온도는 298켈빈이라고 했죠. 그럼 어디하고 어디를 얘기하느냐? 요 298켈빈하고 요 298켈빈을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1번에서 얘기하는 두 조건이라는 게 바로 여기하고 여기를 얘기하는 거다. 알겠죠? 그럼 여기서 둘 중에 누가 더 이상기체냐? 누가 더 이상기체에 가깝느냐? 바로 이거라고 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자, 이유는 뭐 때문이겠어요? 1에 가까워. 네, 뭐냐면 Z가 1에 가까울수록 이상기체적이겠네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 뭐 약간씩 달라질 수는 있지만 적어도 저 400기압 조건에서는 저런가 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2. 자, 제시되어 있는 나 조건은 어쨌거나 이제 질소 기체가 들어있는 상황인데 그거를 조건을 좀 바꾸는 모양이에요. 보니까 온도는 어때요? 온도는 그대로죠? 온도는 그대로인데 뭐를 바꾼 거예요? 압력을 이렇게 원래 100기압인데 200기압으로 바꾼 거야. 그럴 때 이 안에 들어있는 녀석의 부피가 어떻게 되느냐? 무슨 말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여기서 첫 번째 1. 잠시 여러분 1.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이 뭐죠? PV는 NRT요. 바로 PV는 nRT잖아요. 그죠? 네. 자, 다른 거 있어요? 이것뿐이에요. 저거 이것뿐이죠. 이거밖에 없어요. 자, 그럼 이때 실제 기체 상태방정식은 뭘까요? PVM을 뽀로뽀로뽀로봐. 조금 이따 하나 더 하긴 하겠지만 개별적으로 다양하게 실제 기체 상태 방정식이 막 개발이 된 게 있거든요. 근데 실제 기체 상태 방정식을 방정식을 일반적으로 표현하라고 하면 바로 이렇게 표기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건 어디서 온 거냐면 요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시험 문제로 나왔던 게 이겁니다. 실제 기체 상태 방식을 요거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보라는 게 작년에인가 하여튼 재작년인가 문제로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이건 이상기체고 이건 실제 기체고 지금의 실제 기체에서 요 수식을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때 얘를 어디에다가 나에다가 적용을 해보래요. 자, 그러면 나 조건에 우선 처음 조건을 보시면
나 조건은 압력이 얼마예요? 100기압이죠? 그리고 그때 부피가 얼마예요? V0죠? 맞나요? 그리고 컴프레션 팩터가 있을 건데 이 컴프레션 팩터는 100기압에 100기압에 173켈빈에 해당하는 컴프레션 팩터일 거고요. 그 다음 곱하기 N, R 한 다음에 T는 뭐예요? T? 얘가 지금 온도가 173켈빈이죠. 그렇죠? 이 자리에다가 173켈빈. 자, N은 몰수인데 문제의 몰수 정보는 딱히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그냥 N이라고 쓰고 R은 뭐죠? 상태 방정식, 이게 뭐 기체상수죠. 뭐 기체상수도 딱히 지금 쓸 일은 없으니까 그냥 R로 두면 되고. 이거를 어떻게 바꾸자는 얘기예요? 200기압으로 바꾸자는 얘기죠. 그럼 요 수식에다가 똑같이 200기압을 넣으면 이렇게 되고, 그때 부피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때 부피는 V2라고 해보죠. 그럼 이때도 컴프레션 팩터가 있겠죠. 자, 컴프레션 팩터는 압력이 변할 때, 온도가 변할 때 다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압력이 지금 200기압이라고 했으니까 200기압이라고 쓰고 온도가 173켈빈이니까 그대로 써보자 이런 말이죠. 그리고 곱하기 NR 한 다음에 온도 173켈빈 그대로. 됐죠? 그럼 이때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보면 되겠어요? 위의 사례를 나누어 주면 예쁘게 여러 가지 막 날아가는 부분이 생기죠? 그럼 100기압이고 200기압이니까 2분의 1. 그 다음에 나에서의 초기 부피 V0, 지금 구하려고 하는 V2. 드문이어서 NRT, NRT 다 날아가죠? 그럼 이제 뭐만 남냐면 컴프레션 팩터 비교만 남는 거죠. 뭐일 때? 100기압일 때, 173켈빈일 때, 200기압일 때, 173켈빈일 때. 이게 바로 요 비율을 정해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 비율은 어디서 찾으면 되겠어요? 여기서 찾으면 되겠죠, 그래프에서. 그래서 우선 압력, 온도가 173켈빈이니까 173켈빈 질소기체의 경우 얘를 찾아주면 되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100기압일 때, 200기압일 때. 그래서 누구하고 누구를 비교를 해주면 되냐면 요 실험 데이터하고 요 실험 데이터 두 개를 비교하는 게 요게 바로 문제 2번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둘 중에 값이 누가 더 커요? 200기압일 때 값이 더 크죠? 그러니까 둘 중에 누가 더 크다? 이게 크니까, 이것보다 이게 더 크니까 1보다 작아지겠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요걸로부터 저 V2는 어떻게? 2분의 V0보다 크겠구나. 알겠죠? 그래서 크기 어려운 건 아니고 나와 있는 데이터를 그냥 눈으로 잘 보고 읽으면 되는데 실제 기체의 상태 방정식을 일반적으로 이런 꼴로 쓸 수 있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래요. 알겠죠? 됐다. 됐죠? 됐죠? 되십니까? 됐죠? 다 썼어요? 성현 썼어요? 그래. 태영 졸리죠? 네. 어? 괜찮아? 네. 그렇지. 그래. 그 다음 세 번째. 세 번째는 298 100기압이래요. 그럴 때 부피가 어떻게 되냐입니다. 사실 3번 문제도 2번 문제랑 뭐 같은 거죠. 요거 그대로 또 활용을 해주시면 돼요. 각각 이제 대입을 할 건데 어쨌거나 PV는 ZNRT에서 이게 V0 조건이잖아요. 그렇죠. V0 조건인데 지금은 3번에서 압력은 그대로인데 온도만 298켈빈으로 바꾼 거죠. 그럼 이 자리를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압력이 100기압이고 온도가 298켈빈이에요. 그럼 이 자리를 뭐로 바꿔요? 298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부피가 3번의 부피겠죠. 그럼 이것도 어떻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위에서 아래를 나누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압력이 같아졌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는 바로 부피비가 될 거고요. 컴프레션 팩터는 압력이 변해도 온도가 변해도 다 바뀔 수 있죠. 그래서 이 기준에 대한 압력 온도 조건 외에 100기압에서 298켈빈의 컴프레션 팩터를 어쨌건 찾으면 되고요. 그 다음 밑에 곱하기 할 때 NR은 같겠지만 온도 조건이 다르니까 173 나누기 298 표현을 해주면 되겠네요. 되십니까? 그럼 이제 이 두 개를 대수 비교하면 되겠죠. 어디서 찾으면 되겠어요? 저기. 자, 그러면 100기압인데 173, 298. 그러면 그게 어디냐? 질소기체인데 100기압이었죠. 그러면 여기겠네요. 그죠? 여기죠. 여기에서 298켈빈일 때 보시다시피 173켈빈일 때 바로 여기와 여기서의 비교가 세 번째 조건이겠네요. 어디가 컴프레션 팩터 값이 더 커요? 298켈빈일 때 컴프레션 팩터 값이 더 크죠. 그러면 둘 중에 어디가 더 커요? 이게 더 크고 이게 더 작으니까 얘는 이것보다 작아지겠네요. 됐죠? 그러면 문제가 원하는 V3의 조건을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이런 종류의 아주 기초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런 거 실수하지 마시고 이렇게 대수 비교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됐다.